근데 뭐, 이거 다 풀었어. 잘 안 돼. 알았어. 이거 녹음돼. 시작을 해볼게요. 갔다 와. 좀 약간, 딴 얘기하면 천천히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일단 한번 읽어보자. 372번부터. 그지? 나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 푸는데 어떤 뭐 습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보다 잘할 자신 없으면 그냥 따라해. 그럼 알겠지? 시연아? 알겠지? 오케이. 읽어볼 때 뭐라고 했냐면 일반 정보, 특수 정보를 좀 구분해서 이거 쉬워. 몇 번 해보다 보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 정보에 딱 체크만 해주자고. 자, 유전 형질 가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2개밖에 없네?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나는 형질 나지, 그지? 유전자, 2개밖에 없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나오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문자는 우성이고, 소문자는 열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뒤집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다는 대립유전자, 이게 다, 대립유전자가 한 쌍이다, 그지? 한 쌍. 그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에,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는 하나는 상, 그지? 하나는 상, 나머지는 성에 있어, 그지? 보통 이러면, 시험지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1상, 2성, 이렇게 적어도, 혹시 이거를 내가 막 문제에 집중하다가 생각을 못해서 시간이 많이 가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기억부터 리얼, 4개네. 갖는 유전자의 상대량은 다행스럽게도 착한 문제야. 착한 문제. 왜 착한 문제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대문자 E, 소문자 F, 대문자 G, 요거만 딱 주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대소 다 좋지? 다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상대량 표를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지? 빨리 찾아내야 돼. 자, 지금까지 꽤 우리가 사실 많은 거 배웠거든?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보여야 돼. 한번 내 눈에 보이는 걸 한번 찾아볼게. 이쪽에서 보면서. 오케이. 어떤 사람이라 했으니까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의 세포지, 그지? 한 사람의 세포인데,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이는 게 별로 없어. 근데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거. 봤니? 방금 동그라미 친 거. 대문자 E와 소문자 E가 둘 다 있는 세포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지?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마다 얘는 핵상이 2N이다. 맞니? 왜 핵상이 2N이야? 아니, 대문자와 소문자의 유전자는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상동 염색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상동. 상동이라고 하는 건 엄빠한테 받은 게 다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핵상이 2N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뭘 배웠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떤 세포는 없어요. 같은 사람 건데 없다는 거는 전체 유전자 중에 일부는 빠져 있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건 반드시 핵상이 N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윤성이 됐지? 반드시 핵상이 얘는 N이야. 같은 논리로 얘도 그지? 딴 거 봐도 되겠지만은 일단 요거만 봤을 때 다 핵상이 N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또 생각해 봅시다. 핵상이 N인데 N이라고 하는 거는 언빠거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각 번호에 대해서. 그지? 염색체를. 하나씩만 갖고 있는데 상대량이 2인 게 있다고 하자. 상대량이 2인 게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1인데 왜 2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복제가 돼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복제가 돼서 염색체, 동원체를 갖고 있는 염색체를 풀 사이즈 모양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구분해서 제곱이라고 표현할게. N제곱. 일단 이제 판단 됐다, 그지? 그러고 또 찾아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3가지 유전자를 보니까 하나는 상염색체 위에 있고 2개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거든, 그지? 근데 핵상이 2에 있는 세포에서 얘는 하나하나 이렇게 한 쌍을 가지는데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를. 근데 얘들 어때? 얘 어때? 한 쌍을 안 가지지.
그지? 하나만, 오직 하나만 가지잖아. 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핵상이 2n이면, 그 상동 염색체에 있으면 반드시 이 두 개 합은 2 또는 복제됐으면 4가 돼야 돼, 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문자면 4, 0 이렇게 돼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면 2, 0, 그지? 또는 이제 소문자면 0, 4 이렇게 돼야 돼. 복제됐으면. 복제가 안 됐으면 2, 0, 1, 1, 0, 2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복제가 안 됐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혼수였고, 그러니까 복제 아니고, 그지? 복제가 아니고, 혼수면 복제 절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스몰 f만 가진다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얘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거, 유전자가. 성염색체는 어때? 여자는 XX를 가지지만, 남자는 X 하나, Y 하나를 가지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만 가질 수 있잖아. X와 Y에는 뭐가 없다? 대립 유전자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됐니?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질 수는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요거는 성염색체. 근데 내가 X라고 안 했지. 그 이유가 뭐야? Y일 수도 있거든. 그런 문제 안 냈어. 평가원에서. 근데 Y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일단은 성이라고 할게. 자, 1상 2성이라는데 이미 이게 뭐니?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게 확인됐지? 그지? 한 쌍이 있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이미 찾았는데. 뭐? 이거는 사람이지. 사람이면 수컷이라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남자. 그지? 여자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여자는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전자 있으면 여기도 반드시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0, 1, 1, 0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핵상이 2N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핵상이 2N이었으니까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된다고. 자, 자연스럽게 얘는 뭐니? 성염색체 위에 있고 얘 0이면 요건 뭐지? 1 또는 2인데 2 안 되죠. 왜? 복제 안 된 거잖아. 복제 안 된 거니까 이거는 물음표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세포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야죠. 자, 짜짜라짜짜짜. 보이겠다. 나한테 내 눈에 보이겠습니다. 이거 충격적인데 이거. 이 문제 약간 양아치 문제입니다. 봐봐. 이거도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지. F. 그지? 그 다음에 G도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죠. 그지? 근데 핵상이 N인 세포를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다 보니까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그 핵상이 N인 그 세포에서 F 유전자는 아예 없고요. 그지? G 유전자는 하나가 있지. 그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핵상이 N이면 성염색체 중에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겠지. X를 갖고 있는 애도 있고 Y를 갖고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F와 G의 유전자가 X에 다 있거나 Y에 다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X, Y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스몰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몰 g가 있어요. 스몰 f와 스몰 g 있는 그 사람이니까. 그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포에서 스몰 g를 갖고 있는데 스몰 f를 안 갖고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그지? 그 말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이 G와 F는 성염색체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서로 맞은편에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를 갖고 있을 때 하나만 보였잖아. 그지? 하나만 보였기 때문에 X, 예를 들어 이게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면 얘는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지. 자, 요거를 이해하고 아까 말했지만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체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성 알겠는데 이거 보니까 어느 한쪽에 X 또는 Y에 있는 유전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0, 2 이거 있지? 이거 있지? 그럼 여기는 없어야 돼. 핵상이 N이니까. 그지? X 또는 Y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게 있는 세포라는 건 요건 없는 세포라는 뜻 아니야. 두 염색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안 보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있어야지. 근데 제곱이지. N제곱. 복제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로 내려와 볼까요? 이 디귿으로 와보면 이게 핵상이 N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니까 복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지? 아예 2분열까지 끝난 세포야. 끝난 세포.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염색체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때? 얘는 반드시
하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 상동 염색체, 분리돼. 그 다음에 분열할 때 동원체 끊기면서 염색 분체 하나씩 분리돼. 그럼 결국 염색 분체 하나에 있는 유전자 하나씩은 다 네 개의 세포에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스몰 e가 없으니까 대문자 e는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두 개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지? 핵상이 n이고 복제가 안 돼 있으니까 두 개는 안 되죠. 하나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뭘 해결을 못했어? 내가? 이 유전자들이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를 풀어낼 수 있는지 볼게요. 기억 보면 기억에서는 같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찾아냈잖아. 그지? 그지? X와 Y에 따로따로 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3이다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지? 한마디로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도 이거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게 1인지 2인지를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신경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귿 볼게요. 이 사람 남자이다. 맞네요. 그지? 여자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됐습니다. 맞니? 여기 설명이 안 돼. EN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됐는데 여자면 00이거나 00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Y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면 여자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0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X염색체 위에 있으면 뭐라고? 복제가 안 됐으니까 20, 11, 02.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요건 남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 디귿이 답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좋아. 지금 이 문제가 아까 말했지만 대소 이게 다 보여줘서 좀 착한 문제이긴 한데 막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정답률은 내가 생각에 20에서 30%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몇몇 학생 외에는 완전히는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도전해야 돼. 도전한다고 생각, 내가 스스로 한 3분 안에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 한번 같이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자, 374번입니다. 볼게요. 유전자형이 좋습니다. 이거는 특수정보입니다. 특수정보 하나 체크해두고요. 대소, 대대, 대소. 인 어떤 동물에서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보이네.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기억부터 리을은 한 개당 유전자, 이런 식으로. 대소를 다 보여주지 않고, 그 중에 하나씩만 보여주는 경우 많습니다. 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적응하고 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몰 a 더하기 b, 대문자 b 빼기 d. 이렇게 줘.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는 정말 예의 없는 짓이지. 너무 어려워지. 경우수가 되게 높아지는, 커지는 문제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응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상태고, 상대력을 나타냈고요. 순서 없이 나타냈다. 1, 2, 3, 4를 기니디리에 대응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다 일반적인 겁니다. 자,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정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그지? 그럼 이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특수정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림 보자. 그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4개의 세포 중에 복제된 세포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인 세포가 2개가 있어. 맞지? 요게,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이런 게 있어. 요걸 내가 이렇게 보여줘 볼게. 자, 요러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대소, B에 대해서 대소, D에 대해서 대소를 가지고 상대량을 한번 표현해 볼게. 1번, 2번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지? 어떻게 분열되는 거 상관없지. 그지? 정해져 있잖아. 봐봐. 얘는 1, 2, 0, 1일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대소로 봤을 때 상대량이 대문자 A는 하나, 소문자 A는 하나, 대문자 B는 2개, 소문자 B는 없고, 대문자 D 하나, 소문자 D 하나. 됐지? 이게?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좋아. 아니면 좀
익숙하면 얘만 써, 얘만. 얘도 그냥 얘만 써볼까? 그러면 1, 스몰 a 1이고, 대문자 b는 2며, 소문자 d는 1입니다. 이 세포가. 맞지? 그지? 됐니? 좋아. 그럼 얘는 뭐지? 복제된 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2, 4, 2가 되면 됩니다. 복제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누어지겠지, 그지? 나누어지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 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문자 B가 복제되어 있는 두 상동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것도 이미 인정할 수 있지, 그지? 왜? 이게 두 개 있다라는 뜻은 이거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 X다 Y에 있는 건 아니라고. 남자잖아, 또. 그지? 그러니까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들은, 이 유전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얘든 그러니까 A와 B, D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B를 갖고 있는 염색체 하나씩을 다 받았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씩을 갖고 있기는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찾아내도 여기서 대응되는 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요게 되게 특이하잖아. 되게 숫자가 크잖아. 그지? 되게 극단적인 애거든, 얘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찾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봐. 되는 거 있니, 없니? 이거밖에 없지. 안 그래? 2, 4, 2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니? 시연아? 그지? 그러면 이건 4고, 요건 2고, 얘는 세포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일단. 됐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그게 있죠. 봐봐. 홀수가 있는 거, 1이 있는 거. 됐니? 1이 있는 세포는 절대 복제된 애들은 1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맞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는 복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이 3의 세포는 홀수가 없어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것도 빨리 찾아야 돼. 얘도 홀수가 있고 얘도 홀수가 있잖아요, 그지? 기억 니은은 3이 될 자격이 없는 거야. 됐나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문자 A는 없대요. 띠링 0.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2여야 된다는 거 이미 얘기했어요. 그치? B는. 그 다음에 요거는 다행스럽게도 얘기해줬어. 0이 2야.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 세포로 두 개로 나뉘었으니까 이 두 개의 유전자의 합은 이게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0, 2면 2, 4, 2가 되려면 얘 2, 0이 돼야지 합하면 2, 4, 2가 되겠죠. 이제 이것도 알았어.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4를 알기 위해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동원체가 끊기면서 염색 분치로 분리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딱 동등하게 1, 1, 0, 1, 1, 0으로 나뉘어져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1, 1, 0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이게 4인 세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고요. 1은 1, 2, 1이 돼야 되니까 요도 1.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보기 빨리 정리합시다. 기억은 4입니다. 맞습니다. A, B, C는 어떻게 돼? 1, 2, 2니까 5죠. 5. 그러니까 틀렸죠? 그리고 디귿, 요런 거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따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세포 한 개당 B 상대량, 대문자 B, D 상대량 합과 A 상대량 비율을 2와 디귿으로 따져서 2와 3이지, 한마디로. 보다 2가 크다라고 했는데 2 한번 정리해 볼게요. 2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 봐봐. 상대는 뭐 보여줬어? 대문자 스몰 보여줬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더 꺾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지? 자, 한번 볼게요. 연습해 볼게. 이 세포는 이거죠. 이거 어때? 자, 이렇게 해볼게. 대문자 B 상대량 얼마입니까? 여러분? 4 맞습니까? 그지? 복제되어 있으니까 4지? 요거지, 요거. 그지? 그 다음에 대문자 D 상대량 어떻게 되죠? 2죠, 2. 왜? 원래 이렇게 정리돼서 대문자 D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복제되면 2겠지, 그지? 2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도 2겠죠? 그지? 맞지? 그럼 이건 이제 6분의 2, 3분의 1입니다. 근데 3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3. 디귿이 3이죠. 디귿이 3. 3세포는 여기 있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있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소문자 A가 0인 거야, 지금. 소문자 A가 0이지, 그지? 그러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되네? 소문자 A를 갖는 염색체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동인 대문자 A를 갖는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분리됐을 때. 그지? 그러니까 대문자 A의 상대량은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대문자 B의 상대량은 여기 나와 있죠, 그냥. 2라고. 맞지? 그럼 대문자 D의 상대량은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소문자 D가 나와 있잖아. 소문자 D의 상대량이 2니까, 그지? 대문자 D는 없다가 돼야 되지, 없다. 맞나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소문자 D는 0이고, B와 A는 각각 2씩이니까 이건 1이 되죠. 요거는 3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오케이? 3이 더 크기 때문에 2가 3보다 크다 하면 틀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지우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쉬는 시간 안 가지고 조금 설명하다가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좀 최대한 버텨봐. 앞에 있는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복습 한 3번, 4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해볼게.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제 사람 유전이야, 사람 유전. 그래서 이제 가계도가 나올 거야. 가계도. 무서운 거지. 근데 가계도가 딱 직접 나오기 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인자 유전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그거부터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우리는. 자, 사람 유전 연구, 그 다음에 유전 연구 방법이 나오고요. 가계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유전 현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배웁니다, 여기서. 상염색체 유전, 성염체 유전,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고 그래서 가계도 분석 기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더 풀지는 않고요. 내용 정리를 쭉 다 해봐야 되고 가계도 분석 연습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분명히 먹힌다고 나 확신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할 때 꼭 빠지지 말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웬만하면 협박하는 건 아니고. 보자. 앞에 있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쉬운 거고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내용들이거든.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사람 유전 연구 어려워요. 내가 대학생 때 유전 연구 한다고 하면 뭐 초파리 이런 거였어. 대학생 때도. 왜? 사람은 일단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연구자도 사람이고 대상자도 사람인데 연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상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유전병이 있는 자식을 낳을지 기다리고 있는데 연구자가 죽어버려. 그럴 수도 있지, 그지? 너무 세대가 길기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그지? 뭐 많아봤자 한 10명이지, 그지? 한 가정이 자식이. 근데 초파리는 한 10,000마리 정도 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 불가면. 자유로운 교배라고 하는 거, 이건 유전 연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조합끼리 이렇게 교배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좀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플한 생명체들은 하나의 유전자 세트가, 쌍이 하나의 형질을 딱 1대1로 결정하는 게 꽤 많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만들어낼 때 그 멘델도 완두콩을 선택한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완두콩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사람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피부 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부모는 하얀데 애가 까매.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근데 분명히 이 두 부모의 자식은 맞아. 연구를 하고 싶은데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조합이 확인된 것만 7개가 넘거든. 서로 다른 유전자 7쌍이 넘어요. 그리고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니까 연구가 어려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냥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작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연구 방법들을 고안을 해낸 거지. 첫 번째, 가계도. 우리 계속 얘기할 거야, 가계도는. 뭐 얘기하는 거야? 보통은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연유하게 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이 가족들 전체, 친척 가족들 전체의 집합에서 어떻게 이제 이 유전자가 흘러왔는지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자손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자손들이 이 유전병 또는 유전자를 가질 확률을 예측하는 거. 예측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쌍둥이 연구.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일란성과 이란성? 자,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빨리 말할게. 응?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남자에 하나의 정자가 취업해서 수정을 해. 수정을 하면 수정의 충격 신호 때문에 얘가 아주 빠른 분열을 하게 됩니다. 수정란은. 세로로 한 번 분열, 세로로 한 번 더 분열, 가로로 세 번째 분열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나, 돈벌레나 마찬가지입니다. 됐지? 모든 생명체의 규칙이야. 됐니? 세로 분열, 가로 분열을 합니다. 그럼 세포 몇 개? 몇 개? 6개. 좋아. 틀렸지? 세 번 분열은 8개 되지. 한 번 분열은 2개. 두 번 분열은 얘도 두 개 되니까 4개. 그것도 한 번 더 분열하면 4개의 2배인 8개가 됩니다. 요쪽 면만 보니까 6개로 보이는 거지. 됐지? 자, 틀린 학생은 더 잘 외울 겁니다. 8개. 됐지? 8개가 됐을 때까지는 이 세포를 뜯어내면 각각이 다 생명체가 됩니다. 이 세포, 3분열기, 3번 분열이지, 그지? 3분열기까지는 모든 각각의 세포들이 전체 형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체 형성 능력은 얘 떼내서 착상시키면 다 사람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3세포기까지 그 이전에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세포가 서로 분리가 됐어. 그래서 얘들이 각각 성공적으로 착상이 됐어. 그럼 얘는 각각, 애가 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봐. 처음에 수정됐을 때 난자와 정자가 같지? 그지? 그럼 세포 분열할 때, 유전 정보 뭐니? 다 동일하겠지, 그지? 유전 정보 복사해서 딱 균등하게 2개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지?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니? 유전 정보가 아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긴 게 아예 똑같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이 다를 수 없지. 얘가 남자면 얘도 남자인 거야. 이런 쌍둥이 뭐라고 하냐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난자가 하나에서 쌍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지금 하나 또 그 어떤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되는 게 뭐니? 일란성 쌍둥이 몇 쌍까지 있을 수 있다? 8쌍. 8쌍 이상 쌍둥이 났다면 크게 일란성과 이란성이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 게 일란성 쌍둥이고요. 근데 이란성은 뭐냐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봐. 이건 지금 과학적 지식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생식소는 2개씩 한 쌍이 있습니다. 맞죠? 한 쌍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배란이 될 때 한 난소에서 56일을 기준으로 하나씩 이제 배란이 되는 게 가장 규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28일, 4주마다 하나씩 배란이 되게 맞는데 호르몬 조절 실패나 어떤 다른 호르몬 신호 자극 때문에 배란에 교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란이 있어서 배란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배란이 양쪽에서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 주기에서 그 난자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우리 막 예전에 인간 배아 복제 실험하고 할 때, 이제 일부러 이제 여성에게 호르몬을 과하게 주입해서 한 주기에 대여섯 개의 난자를 배란하게 하고 그걸 이제 실험에 쓰고 뭐 그랬었거든. 내가 한 건 아니야. 됐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호르몬 조절 때문에 배란의 규칙성이 깨질 수 있다. 그러면 2개 이상이 뭐 아주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며칠 차로 이렇게 배란이 된다고 하면 얘도 따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정자에 다른 난자가 수정이 되고 얘가 서로 다른 어떤 착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두 개체는 뭐니? 그냥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무슨 말? 아예 이제 그 부모는 똑같지만은 완전히 유전자 조합의 구성은 아예 다른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요걸 이제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 뭐니? 생긴 것도 다르고 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돼요. 자, 쌍둥이 연구로 다시 돌아올게요. 쌍둥이 연구를 왜 하는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특히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쌍둥이 연구를 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왜? 아예 유전적으로 똑같잖아. 근데 얘 둘이가 이제 살아오는 환경이, 성장하는 환경이 달랐다고 했을 때 어떤 표현형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면 뭐니? 이 표현형은 유전자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걸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예 똑같으니까, 유전자는. 그지? 그러니까
모든 표현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딱 100%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고 자식들 100%다 위암 걸리나? 그건 아니지. 근데 확률은 좀 있지. 높지. 그럴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영향과 환경 영향이 더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형, 어떤 질병이 환경 영향이 크냐, 유전적 영향이 크냐, 어떻게 예측해야 되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보통 일란스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란스 쌍둥이 할 수 있는데 얘는 유전자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아주 뭐라고 하냐, 논리적인 어떤 연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게. 집단조사. 집단조사에서 내가 서울에서 수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이한 ABO식 혈액형이 있어. 시스 AB형이라는 게 있어. 시스 AB형이 뭐냐면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가 어디에 있냐면 8번 염색체 9번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8번인 것 같아. 상염색체 위에 있어요. 혈액형 중에 ABO식하고 좀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지. 뭐지? RH식 혈액형 있지?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기억해. 1번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어쨌든 상염색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됐지? 자, 나는 B형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실제로 BO형이야. BO형. 엄마 아빠한테 B와 O를 받았다는 건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8번 상동 염색체가 있는데, 어떤 자리에 B라는 유전자가 있고, 어느 한 자리에 O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난 BO야. 그지? AB형은 뭘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A가 있고, 어느 한쪽 B가 있어야지 AB형이지. 근데 우리나라, 유전자형 중에 시스 AB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라틴어 쪽 계통에서, 표현된 접두어인데, 과학적 용어에서 시스는 같은 자리에 라는 뜻이 됩니다. 시스 AB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B형은 맞는데, 이 A와 B 유전자가 한쪽에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 대립 유전자는 맞은편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 한쪽에 다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꽤 있어, 우리나라에. 딴 나라엔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아니? 서산부터 군산 사이 많아. 실제로.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일본 왕족 쪽에서 발견돼. 기분 나쁜 건 아니다. 나도 몰라.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왕족은 백제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 거의 입증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퍼졌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꽤 높은 비율로 확인된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유전자의 어떤 증명이 되는 거지. 이동에 대한 증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정상인들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찾을 때는 집단조사를 하면 됩니다. 서산 사람들의 비율과 서울 사람들 비율, 강릉 사람들 비율 보니까 강릉에는 0.00007%인데 서산 사람들은 0.72% 이렇게 나오면 3만 배, 4만 배 이런 높은 거거든.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수준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집단조사. 그다음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이거는 이제 아예 내가 이제 그 전공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DNA 칩을 개발하고 있었거든 그때. 학교에서. DNA 칩이 뭐냐면, 사람에게 되게 공포스러운 어떤 유전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런 걸 쭉 다 모아서 어떤, DNA 서열일 때 이런 유전병이 발생하는지를 이미 다 연구를 해뒀고, 그 DNA 서열을 조그만, 한 요만한 판 안에 한 400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나씩 서열을 이제 넣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혈우병 서열, 서열, 이렇게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사람 혈액에 이제 세포를 파쇄시켜서 DNA 분리해서 그쪽에 쭉 이렇게 묻혀주면 이게 DNA가 서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상부적으로 결합하면 형광색이 띄게 돼. 예, 현미경을 보면 형광색이 어떻게 띄는지 보면 이 사람 몇 년 후에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런 걸 DNA 칩이랍니다. DNA 칩과 비슷한 걸로 RNA 칩, 단백질 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닙니다. 포카칩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연구할 때도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이거 써야 되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써야 되나? 이거 써서 병이 확인은 되잖아. 난 지금 정상인데. 그럼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3년 후에 죽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먼저 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안 쓰인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하고, 요 소개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게. 뭐 나와 있냐면, 가계도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첫 번째, 이런 거, 남자는 정사각형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정사각형입니다. 자, 직사각형 나와 있으면, 남자 아닙니다. 직사각형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성별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정사각형의 남자. 그러면 동그라미 뭐? 여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로줄로 이렇게 이어지면, 남자와 여자가 이어지면, 남자와 남자가 이어지면 안 돼. 남자와 여자가 이어지면 이거 결혼했다는 뜻이고. 됐나요? 이 가로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분지되는 줄이 있다고 하면 자식의, 자녀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자녀들은 이제, 동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동그라미, 사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자, 남자, 여자지. 그리고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아마 설명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부터 첫째입니다. 됐나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약속입니다. 약속.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유전병 또는 이제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형질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색깔로 이렇게 칠하는데요. 알지? 이게 변별력을 만드니 뭐를 하니 하면서 지금 수능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뭐 하나의 가계도에 하나가 아니고 한 3개 정도의 서로 다른 어떤 형질에 대해서 막 정보를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색깔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지? 가는 색깔로 구분하면 나는 어떻게? 구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빗금을 친다든지, 막 문인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질을 구분하게 합니다. 어떤 하나는 이제 그냥 색깔로 하고, 어떤 하나는 빗금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잘 나오진 않지만 특이한 경우로서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 구분하고 있죠? 뭐, 일란성과 이란성 구분합니다. 일란성은 난자가 하나, 정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줄로 내려오다가 나눠줘야 되고, 얘가 남자면 얘도 남자여야 됩니다. 맞지? 일란성. 이란성은 좀 다릅니다. 이란성은 엄마, 아빠의 계열에서 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줄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지? 이 줄 없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로 다른 남자, 서로 다른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형제 자매니까 이렇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란성은. 아시겠죠? 이렇게. 요런 규칙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계도 규칙이 이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쉬고요. 유전현상 부분부터 유전현상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자, 그래서 사람 유전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 봅니다, 요거. 사람의 유전현상 구분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염색체의 위치,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염색체, 사람이면 1번부터 22번이 상염색체지, 그지? 상염색체 유전이 있고, 성도 있습니다. 주로는 X염색체 유전이고요. Y염색체 되게 작거든. 되게 작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의미 있는 유전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Y염색체 유전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고. 예시 중에서 알아둬야 되는 거 한번 볼까요? 혀말기 뭐니? 혀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깃불. 나는 이제 분리형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부착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유전, 깃불 모양 같은 거, 이런 게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에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얘기 안 해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논란이 있는 경우는 잘 없지만 알아두세요.
문제에서 그냥 생명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를 잘 못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선생이 간과한 거지.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야. 왜? 생명에 대한 유전자는 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록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보통 정록 생명에 대한 유전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혹시 생명에 대한 유전자이다라고 해도 아까 내가 말했지만 별로 논란이 없다는 거는 다른 생명 문제 안 냅니다, 거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생명이면 X 염색체이긴 한데 사실은 정록 생명이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혈우병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면 안 멈춰. 그지? 안 멈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피가 나면 그 상처가 난 조직의 세포들이 야 여기 피났다라고 이제 신호 전달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이동하고 있던 혈액에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거기에 반응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이제 그 혈액 안에는 이제 실처럼 끈적끈적한 실처럼 생긴 피브리노겐이라는 단백질 분자가 있는데 걔가 이제 완전히 그쪽을 탁탁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지가 생기는 거야. 피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말했던 방금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피가 잘 안 멈춥니다. 피나면 큰일 나는 거죠. 집에는 항상 혈액응고인자라고 하는 혈액응고인자가 포함된 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혈우병에 걸린 친구들은. 뭐 백화증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유전이 있고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유전자가 딱 한 쌍만 있을 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 뭐 피부 색깔, 또 사람 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형질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이나 키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이 아니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다인자 유전, 결정하는 유전 인자가 많다 이 뜻입니다. 다양하다. 오케이? 다인자 유전이 있고 단일 인자 유전이 있죠. 근데 단일 인자 유전에서 되게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그런데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나는 BO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B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O가 있고 여기는 뭐 있습니까? 복제됐으니까 B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O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오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나는 A를 안 갖고 있지. 그지? 안 갖고 있는 겁니다. 한 쌍으로 있는 거야. 어쨌든 이 ABO식 혈액형의 표현형질을 결정하는 인자는 한 쌍, 단일합니다. 단일 쌍입니다. 단일 쌍. 그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수는 뭐니? 세 가지 종류잖아. 그지? 그렇다고 세 가지 종류에서 다인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리가 한 쌍이기 때문에. 그지? 이건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이게 100가지가 돼도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한 자리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단일인자와 다인자. 자, 시야 확장에 형질이 유전되는 원리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 안 하는데 알아둬야 돼. 지금 모르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 안 됐으면 이 과정, 그러니까 이따가 복제되면 A 나눠지면 AA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로 하지 왜 대문자로 했을까? 소문자로 하면 여기는 스몰 그지?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라는 거 그지? 염색체의 행동과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법을 딱 동시에 매칭시켜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예측 가능하겠지. 어떤 문제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분리되면 이게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연아 반드시 다음번 수업 전에 다시 읽어봐. 알겠죠? 오케이. 방금 거기 끄떡거렸어. 무시한 거 아니야. 자 볼게요. 밑에 형질 유전 원리 순서. 그러니까 형질 유전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람 개체에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일 때 맞는 말이지. 그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단일인자 유전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쌍을 잃은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일단 분리돼서 다른 세포에 들어간다. 다음, 암수 생식세포 수정에 의해서 다시 쌍을 이루게 된다. 이 쌍을 잃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쪽의 형질만이 표현형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결정된다. 나온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 형질이 확인되는 걸 우성이라고 하고요. 그지? 확인되지 않고 그냥 숨어 있는 거를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치. 맞지? 쌍꺼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쌍꺼풀, 쌍수는 아니고, 어쨌든,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외우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까 나온 것 중에 이제, 단일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혹시,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 해보지 않았나? PTC 미맹. 미는 맛, 미자고, 미원할 때 미자입니다. 맹은 맹인할 때 맹,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어. 뭐 폴리피오닐 카바마이드 뭐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살짝 혀에 이렇게 갖다 대면 맛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찌그러질 수 있을 정도로 찌그러집니다. 최대한으로. 엄청나게 써. 더러운 맛이야. 됐지? 근데 어떤 애는 이게 왜? 어때서? 가만히 있어. 완전 탁 판이하게 다르거든. 이런 건 이제 이 몸에 아주 나쁜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전 현상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예시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 이런 거 실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요거도 상염색체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교과서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넘어가 볼게. 이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여기 나오지. PTC 미미.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설명 시도 다 해볼게요. 상유전 뭔지 알겠지? 상염색체 유전자 있는 겁니다. 또 성별에 따라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같니 다르니? 같지? 상은 남자든 여자든 한 쌍씩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성염색체 유전에서 달라질 겁니다. 맞지? 남녀의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발현되는 빈도가 다르다. 성염색체 유전은 그래요. 근데 상염색체 유전은 같죠.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 상염색체의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따로 설명합니까? 안 하네.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단일인자 유전은 주로는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성과 열성이 결정되어 있다면 대문자 A, 소문자 A. 그지? 이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단일인자 유전이죠. 일반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열의 원리와 분리 법칙에 따라 유전된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 배웠습니까? 한번 내가 읊어보세요 하나. 또 긴장할 거니까 시간이 지금 긴장하고 있자. 긴장할 거니까 내가 얘기할게. 첫 번째, 우열의 원리.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 중에는 서로 같이 만났을 때 한쪽 표현되는 게 있고 표현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 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아까 보면 봐봐. 분리 법칙 뭘 얘기하는 거냐?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색체 쌍이 있다가 감수 1분이 올 때 하나씩 나눠진다. 분리된다는 거야. 근데 그 분리가 어떻게 된다? 각 염색체의 번호에 따라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분리된다. 즉 1번 염색체는 엄마 거 받고 이쪽 세포가 2번 염색체는 엄마 거, 3번 아빠 거, 4번은 엄마, 빠빠, 마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적으로 분리된다는 거야. 그게 분리 법칙. 독립 법칙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유전자가 있을 때 얘하고 얘는 감수 분열을 할 때 독립적인 확률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쪽 세포가 대문자 A를 가졌다고 해서 그 세포가 대문자 B를 가질 확률이 소문자 B를 가질 확률보다 높다? 그게 아니고 동등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현상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서로 다른 번호의 염색체 위에 있을 때는 그 무작위적으로 분리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문자 B를 가졌다고 해서 대문자 A를 가졌다고 해서 대문자 B를 가질 확률과 소문자 B를 가질 확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지. 1대1이라는 거지. 그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됐죠? 그런 규칙에 따라서 분리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단위인자 유전, 상염색체의 단위인자 유전이. 눈꺼풀, 보조개, 혀말기, 귓불 모양, 이마선, 이마선 그 3자 모양 있는 애들 있어요. 그지? 그 일자 모양 있는 애들 있고, 그런 거. PTC 미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우열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쌤이 이걸 외우라고 했으면 외워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건 의무는 아닙니다. 외울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대립 유전자 종류가 3가지 이상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인데 중복된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A, B 이렇게만 대립하는 게 아니고 A, O, B, O도 대립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중복된 대립 유전이라 해서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복자가 아닙니다. 중복복자입니다. 됐죠? 복대립 유전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니? ABO식 혈액형이지. 알잖아. 이거 이렇게 대립, 이렇게 대립, 이렇게 대립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 복대립 유전이라 한다. 3가지 이상인 경우고 4가지짜리는 안 나올 겁니다.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아무 복잡하게 만들어도 그것까지는 안 건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가지짜리, 그러니까 ABO식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있고요.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 그래서 나오지. 그러니까 복대립 유전 예시로 나오는 겁니다. ABO 3가지가 있고 지금 보면 A와 B는 공동 우성이라고 하고요. O는 A와 B에 대해서 둘 다 열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특징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을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A와 B가 같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표현형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뭐게? 적혈구. 대체 적혈구 닮았지? 적혈구 같이 던킨 도너스 아닙니다. 적혈구인데 요 적혈구 세포가 표면에 당 단백질이 있습니다. 당 단백질. 근데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 O 타입이 있습니다. O 타입이 있는데 이 O 타입은 사실은 우리 면역계 항체가 아예 결합할 수 없는 그 특징적인 게 아니어서 O라고 하는 겁니다. C라고 안 하고. 근데 A와 B는 특징적이야. 결합할 수 있어.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 타입, B 타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B형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발현이 됐을 때 이 당 단백질이 세포막 표면에 발현이 됐을 때 A도 실제로 있고 B도 실제로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뭐라 한다? 공동 우성. 둘 다 발현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발현되면 뭐지? 우열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특히 색깔을 구분하는 어떤 표현형 중에서는 색소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 개체 내에서 색소를 효소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대문자 A가 있고 소문자 A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요거도 색소를 만들어내고 색소를 만들어내고 이거 못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색이 더 진해지고 얘는 좀 옅어지고 얘는 아예 희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에서 뭐가 많냐면 이렇게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달라지는 중간 유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는 수요일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